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5월 30일 19년 임담협 1차 교섭 및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4일 2차 교섭에서는 이 사측의 경영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노사는 한자리에 모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교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부는 불필요한 교섭 기간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 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측은 지부의 요구안을 회피하기보다는 19년 임담협 협상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양성평등 관련 기획방송이 방영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정말 하루도 빼꼼한 날이 없지요.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왕국처럼 보여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빼고는 모두가 성범죄자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나 착하고 모범적인 우리 가족들도, 아니 당장 나도 똑같은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무심히 하는 나의 말과 행동들,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나의 말과 행동들,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나의 말과 행동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사건, 미투 사건 때문에 엄청 그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함부로 다가가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하니까 왠지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 있죠. 저는 농담으로 던진 말이 여성한테는 미투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하는 부분에서도 조심스러워지고 하니까. 근데 남자들끼리 있을 때 농담하는 게 여성 조합원이 옆에 있다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조심을 합니다, 사실 서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성폭력은 주로 말로 하는 것들이 많죠.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야,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만난다.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어제 또 야동 봤지?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흔하게 쓰는 성폭력적인 언어에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품평회가 많아요.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하는데 너는 말라서 안 섹시해.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이런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뿌리가 아주 깊죠. 최근에 젊은 남성 신입 사원은 직장 연차가 높은 여성이 귀엽다고 자신의 귓볼을 만진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했어요. 젊은 남자는 주변에 아는 남성들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상담했어요. 이때 그 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젊은 남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여자 이뻐? 여성의 외모 평가에 함께 따라오는 말이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들이죠. 아줌마. 현장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면 남성은 그럼 뭐라 그래? 아가씨라고 해? 아줌마니까 아줌마라고 하지.
나한테도 아저씨라고 해. 라고 말하죠. 그러나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고 성폭력으로 제소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아줌마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줌마라 하지 말라면서 몇 번을 말씀했어요. 근데 또 지나가면서 또 웃으면서 또 아줌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좀 그게 좀 기분이 좀 이름을 불러 주시던가 그게 맞잖아요. 저것 좀 줘. 우리 이런 반말 많이 쓰죠? 상대가 불쾌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친해서 쓰는 건데 까탈스럽게 군다고 말하죠. 상대방은 친밀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남성이 아줌마인 직장 상사에게 과연 아줌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친하다고 반말을 쓸 수 있을까요? 아줌마, 반말, 이런 언어 습관은 여성을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는 남성 우월의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가끔 술 한잔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가자며 동료의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성폭력이 돼요. 이런 육체적인 성폭력은 동의 없이 불쾌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 모두를 포괄하고 있어요. 뒤에서 껴안거나 의자를 끌고 와 몸을 바짝 밀착시키거나 안마를 해준다면서 어깨를 만지거나 귀엽다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하는 행위들이 모두 성폭력이죠. 얼마 전의 일이죠. 한 대기업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 중에 한 남성이 한 여성의 특정 부위를 3초간 쳐다봤어요. 여성은 그 짧은 3초간에 그 남성의 음란한 시선을 느꼈고 불쾌했죠. 회사에 그 남성을 문제 제기했어요. 회사는 회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까 봐 신속하게 징계를 했어요. 3초간 쳐다본 남성에게 감봉을 결정했어요. 당시 사건을 한 주변의 남성들은 충격에 쌓였죠. 그깟 일로 감봉이라니. 그러나 3초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고 제소를 하면 성폭력이 되고 시각적 성폭력으로 처벌 대상이 돼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을 보여주는 것,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것,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각적 성폭력이죠. 이런 시각적 성폭력이 핸드폰과 연결돼서 디지털 성폭력 혹은 사이버 성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최근 정준영 카톡방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죠. 불법 촬영도 문제지만 영상을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돼요. 물론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영상들이 내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범죄다. 보지도 말고 공유하지도 말고 중단하라. 우리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았죠.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데 길들여져 왔죠. 여성을 완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거나 직책을 이용해서 억압하는 게 자연스럽죠. 돈만 되면 뭐든지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도 문제죠.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동영상을 파는 것이나 모텔에 몰카를 설치해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것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켜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된 양진호가 운영한 위디스크 사건. 모두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범죄 행위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 포위되어 있다 보니 우리도 이런 성범죄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미투가 시작됐죠. 여성들이 자신이 당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화두가 성희롱이라든지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여성들이 이게 아마 모든 게 폭발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그게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폭파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한참 분출되고 있는 시기라서. 지금 일터에서 성폭력 문제가 터지면 어떤가요? 회사는 이미지 손상을 걱정해서 신속하게 징계를 해요. 당장 우리 회사에서도 얼마 전 성폭력 문제가 터지자 곧바로 회사는 관련자를 퇴사시켰죠. 회사에서도 무슨 성희롱 문제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회사에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해고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정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착착 해버려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 현장은 다른 현장에 비해서 성폭력 문제가 많이 없죠. (30여) 년간 민주노조로서 성평등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죠. 같은 동료로서 그냥 소통도 좀 자주 하고 같이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협력해서 좀 분위기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여성들에서 많이 저는 많이 배려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조건들 여성들을 위한 조건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 가끔 이런 생각해요. 농담이지만 요즘 같으면 여기 하나 더 놨으면 좋겠다. 다 좋아졌어요. 좋아졌다 저는 생각하는데. 뭐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안 되면 뭐 도와주고 뭐 서로 어차피 뭐 같이 도와가 차 한 대를 만드는 작업인데 주위에 남자 동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서로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좀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동료로서 볼 때 다가가면 남자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약자를 위한 사회에 관심을 가져왔듯이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싸워왔듯이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보다 높여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하고 있는 성평등 의식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합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고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만큼 여성의 문제, 여성과 같이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식생활도 개선하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도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난달 30일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울산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전국 노동자와 울산 시민들은 이 물적 분할 저지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한마음회관 앞에서 농성을 펼쳤는데요.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 울산대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옮겨 법인 분할권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중공업노조는 지난 3일 이 물적 분할을 의결한 주총회를 원천 무효라 정하고 전면 무효화 투쟁을 위한 8시간 전면 파업과 더불어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은 이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비롯한 물적 분할 원천 무효를 걸고 현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부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연대투쟁에 힘을 보태고 5만 조합원들의 요구안을 관철시켜 19년 임담협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